라벤더 종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벤더에는 품종이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최근 들어서 학명 라벤더 앙그스티포리아로 부르는 것이 주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품종은 잉글리쉬 라벤더, 트루 라벤더, 파인 라벤더, 라벤더 베라, 라벤더 오비키나리스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품종이에요. 일반적으로 라벤더라고 하면 이 라벤더 앙그스티포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꿀풀과 식물로 꽃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합니다. 라벤더라고 하는 식물은 아로마 테라피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프랑스 화학자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가 화상에 라벤더 정류를 바르면 치료가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정류의 의학적 효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1928년경에는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향기 테라피 요법 이러한 발표로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도 라벤더와 연관이 있는 거네요.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류가 라벤더라고 합니다. 라벤더는 서양과 동양 전통의학에서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릴렉스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허브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편히 쉬고 싶을 때 사랑받는 향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라벤더 앙그스티포리아 정류는 리나롤과 초산리나릴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인정이 되고 이 두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을까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 등 민간 요법에서도 라벤더는 잠들기 어렵거나 불면 상태가 계속되어서 체내 시계가 흐트러져서 일어나는 악순환 예방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세트산리나릴이 세로토닌 분비를 높여서 수면에 관련된 멜라토닌 분비나 체내 시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특별히 주의사항이 없어요. 이것도 라벤더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티트리 오일과 함께 국소적이라면 원액을 직접 피부에 발라도 좋다고 여겨질 정도로 자극성이 낮은 정류로 되어 있어요. 자극성이 낮아서 피부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판되고 있는 화장품에서도 천연 유성 에머리엔트 성분으로 함유되고 있습니다. 에머리엔트라고 하는 것은 피부의 유연성과 수분을 주는 효과라고 합니다. 라벤더는 그 외에도 살균 피지 분비 조정이나 항염증 작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로마 중에서도 방향력뿐 아니라 20%의 높은 농도로 희석해서 바르거나 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아로마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메디컬 아로마로도 이용을 많이 하는 종류입니다. 라벤더의 가장 커다란 효과는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함께 브랜드하면 좋을 종류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만다린, 푸티그렌, 그리고 라벤더 앙그스티포리아입니다. 푸티그렌은 특히 라벤더 앙그스티포리아하고 그 성분 조성이 비슷한 걸로 또 자주 쓰는 종류입니다. 아로마 스프레이 레시피 소개해 보겠습니다. 30ml 용량에 3% 정도 농도입니다. 침구나 커튼 같은 데 뿌리면 잠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직접 피부에 사용하는 농도 1%보다 높습니다. 라벤더가 기분 좋은 향기로 느껴지는 경우에 깊은 수면으로 이어져요. 향기가 아닌 냄새로 느낀다면 도리어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저도 같은 경험이 있는데요. 라벤더를 향기가 아니라 나쁜 냄새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유명한 아로마 테라피스트의 설명을 빌리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지 않을 뿐이래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작용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에 사용을 하거나 근육통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전체적인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사용을 피하세요. 라벤더는 저혈압이신 분은 사용을 하게 되면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종류로도 유명한 라벤더는 어린이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농도는 0.1에서 0.3% 정도로 희석해 주세요. 질환이 있으신 분이나 투약 중이신 분은 의사와 상담해 주세요. 아로마 테라피는 의료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